안녕하세요. 윕스 IP 교육센터 맹주현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는 검색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특허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워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윈텔립스의 고급 기능들, 여러 가지 분석 기능과 테마 분석 기능들, 그리고 IP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검색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US 소송 검색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판 검색까지는 이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US 소송 검색을 가시면은 미국 소송 정보는 쉽게 좀 접할 수가 없는 정보죠. 저희가 소송 정보를 검색을 하려면 이제 페이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페이지를 볼 때마다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윈텔립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무료로 소송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1심 연방지방법원부터 2심 항소법원, 3심 대법원,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생된 소송 정보를 이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소송에 관련된 정보들을 넣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삼성이 원고로 있는 소송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특허 검색 결과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나온 검색 결과들을 이제 소송 단위로 그룹핑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송은 1심이 되고 1심 결과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제 항소를 하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소송을 나눠서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시게 되면은 소송이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도 한 번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송을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거죠. 누가 어떤 특허를, 어떤 피고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침해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소송 정보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임명 정보에 원고가 누구고, 이제 어떠한 자신의 관련 특허, 이 특허를 이 피고가 어떠한 제품에서 침해를 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정보는 이제 CAFC, 이제 항소법원에서 난 거기 때문에 먼저 1심에서 아마 삼성이 이제 피고 상태였을 거고요. 아마 원고가 이제 오로라가 삼성에게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삼성이 2심에서 이제 항소를 한 그 내용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상황도 이 도켓 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정보는 이 도켓 정보 넘버 옆에 보시면은 PDF 문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정보에서 현재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 정보 역시 검색 결과 이제 필터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검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삼성이 피고로 되어 있는 게 관할이 어디가 되어 있고, 원고가 어디가 많고, 어디랑 많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FTO 제네릭에서는 US 제네릭을 하시는 이제 제약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죠. 이제 오렌지북 정보를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자유 실시 특허 리스트라고 해서 특허 기간이 이제 만료된 특허를 얘기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제네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리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특허를 이제 저희가 도전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복제를 해서 제품 생산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권리가 만료된 특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의약품을 찾아볼 때 권리가 만료된 특허 대상으로 찾아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 권리가 만료된 특허 리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상에서 보시면서 상품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선정을 하신 다음에 제네릭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성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 NDA죠. 신약으로 나온
제품이 21, 그리고 이제 ANDA 복제품으로 나온 게 이제 78건으로 나눠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오는 링크 중에 출원 번호나 아니면 주 성분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해당 이제 FDA 출원에 관계돼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제 그 의약품의 제품명, 그리고 제형 및 투여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함량, 그리고 타입, 그리고 복제할 때 필요한 뭐 제품의 치료적 독립성 코드나 그 대조약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독점 정보나 이제 관련 특허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특허뿐만 아니라 만료 예정인 특허들도 함께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식 검색인데요. 이 화학식 검색은 마빈 JS라는 굉장히 유명한 툴이죠. 이 툴을 통해서 이제 화학 구조물을 먼저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검색된 화학 구조물에 관련돼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화학식 검색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은 검색식을 어떻게 확장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화합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면서 저희가 확장을 할 때 어떠한 다른 언어로 확장을, 어떠한 다른 키워드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젠이죠. 이 벤젠을 2개 그리면 이게 나프탈렌이 되는데요. 이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동일한 구조식으로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확장한 구조식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 구조식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렸던 구조와 완전 똑같은 화합물이 보여지게 되고요. 보시면은 화합물 명칭 옆에 화합물 상세 보기 세창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그렸던 이 화합물, 이 구조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자식은 뭐고, 인치키는 뭐고, 스멜치키는 뭐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nem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키워드 작성을 할 때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서 난 이 키워드가 빠졌네 라고 하시면은 해당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식 확장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화합물이 포함된 특허 리스트 또한 그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식 자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구조식이 저희 사이트 내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변환이 돼서 그 검색 결과에 대한 특허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식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 화합물 특허 보기라고 나오시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키워드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전 세계 통합 검색에서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식 검색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테마 분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정보는 우선권과 연관 출원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얘기하고요. 저희가 패밀리 정보를 볼 때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죠. 이 패밀리와 이 패밀리는 왜 같은 패밀리가 되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패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패밀리가 어떻게 진출을 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나라의 사업이, 그 나라의 그 특허가 얼마큼 권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특허 리스트를 통해서 패밀리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면서 굉장히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패밀리 분석 기능을 통하시면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문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존재하는 패밀리들이 왜 같은 패밀리로 묶여 있는지를 정말 쉽게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T를 통해서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 PCT에서 다른 나라에 진입한 국가들도 다 패밀리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 PCT 자체도 US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US를 동일한 우선권을 가진 다른 홍콩이나 이 아일랜드, 이 특허도 같은 패밀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정말 쉽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특허의 번호나 명칭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나 아니면 세로 형태로 보시기 편한 방법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도에는 어느 국가들을 진출했고 그 다음에 어느 국가를 진출했구나,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패밀리가 묶여졌는지는 상단에 보시면은 색깔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권 기준으로 묶이면은 초록색, 그리고 국제 출원 관계로 묶여 있으면 보라색, 그리고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이 색깔과 같이 나눠서 어떠한 이유로 패밀리로 묶였는지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밀리들을 시계열비로 전체 패밀리들이 언제 출원을 시작했고, OA를 언제 받았고, 공개가 언제 됐고, 등록이 언제 됐는지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국가에 패밀리가 많이 있다면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표시함으로 해서 해당 국가의 권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쉽게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밀리의 법적 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패밀리의 상세 보기로 하나하나 다 이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한두 건이라면 뭐 쉽게 들어가서 보겠지만 그 패밀리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패밀리 분석에서 법적 상태를 이용하시면은 모든 패밀리의 법적 상태를 모아서 한 번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드래그만으로 모든 전 세계 패밀리들의 법적 상태를 한눈에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나 이제 무효자료 조사를 할 때 패밀리들의 인용 정보들을 파악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법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은 모든 패밀리의 인용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패밀리가 가진 인용들만 선택해서 보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패밀리 분석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인용 분석은 이전 시간에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청구항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항 분석은 특허 명세서에서 권리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청구항을 분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독립항, 종속항을 구분하고 각 그 청구항별로 이제 참조 단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매우 쉽게 청구항 분석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서 독립항이 4개 있고 해당 독립항을 참조하는 종속항이 21개인 것을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공개가 등록되고 나서 등록 문헌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항을 클릭을 했을 때 그 특정 항이 참조하고 있는 문헌, 그리고 그 참조한 문헌이 또 참조하고 있는 문헌까지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항과의 비교는 옆에 보시면은 공개 등록 청구항 이 비교 탭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심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청구항이 삭제되고 어떠한 내용이 추가됐는지 해당 기능을 통해서 쉽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개항에서는 39개 청구항이 있었는데요. 등록항에서는 25개 청구항으로 줄어든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삭제된 청구항도 이렇게 쉽게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텍스트 비교를 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변동 내용 보기를 통해서 공개항에서 삭제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등록항에서 추가된 내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헌의 이제 청구항을 보시면은 심사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재불비로 받아서 아마 이런 된이나
이런 닉 같은 내용이 아마 텍스트가 이제 삭제가 이제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성에 의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청구항 2항, 그 청구항 3항에 있는 내용을 청구항 1항으로 올려서 내용을 범위를 좀 좁게 해서 등록받은 것을 이제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항 찾기를 통해서 특정 항과 공개 등록의 청구항이 유사한 특허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되는 과정에서 거절 서류를 해당 탭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견 제출 통지서,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것을 하나의 탭에서 보실 수가 있고, 모든 심사 문서도 한 번에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심사 문서를 누르시면 해당 특허가 출원하고 등록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된 모든 행정 정보를 한글 PDF, 영어로 된 PDF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앵글 기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모집단을 다각적으로 비교 그리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앵글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집단 반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저장한 마이 폴더에서 특허 리스트를 불러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리스트에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모집단을 반입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스마트 앵글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서도 바로 진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 폴더에서 반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해당 정보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디자인도 해야 되고 데이터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스마트 앵글에서 이제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출원인 정비는 우측 상단에서 이 출원인 정비 탭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모집단에서 불러온 특허에 기재된 모든 출원인 명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한글과 영문 출원인을 모두 다 가져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출원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 출원인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전기를 삼성그룹 하나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3개를 체크를 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3명의 출원인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시죠. 여기에서 삼성이라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출원인 옆에 삼성이라고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프에 내가 변경한 출원인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문헌 리스트는 이렇게 바로 슈동으로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차 분석까지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특정 출원인의 지금 모집단 자체는 이제 개인 로봇 관련된 모집단인데요. 이 중에서 나는 내가 출원인 명칭을 변경한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재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1출원인 부분에서 마우스를 해당 삼성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상단에 이 부분에 놓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제 삼성에 관련돼서만 이 그래프가 다시 이제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분석된 부분 하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 출원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차 분석된 상태에서 상단에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삼성에 출원하고 한국에 출원한 내용에 대해서만 3차 분석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4차 분석까지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래프 말고 하단에 차트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그래프를 더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만료 예상일이나 아니면 상태 정도, 그리고 평가 등급 정도를 통해서 나는 평가 등급이 높은 특허 리스트만 따로 추려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평가 등급이 높은 데이터를 이제 핵심 특허로 보시기도 하는 분이 있으셔서 해당 정보를 많이 좀 활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특허만 따로 추려서 어느 출원인과 심판을 많이 했는지 이런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IPC는 섹션, 그리고 클래스, 서브 클래스, 메인급, 서브급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내 원하는 섹션, 그리고 클래스, 서브 클래스 단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서브 클래스 단계로 잘라서 그래프를 좀 많이 확인을 합니다. 원하시는 그래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추가해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출원인 분석을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검색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로 검색을 해서 모집단을 가지고 스마트 앵글에 넣었다고 하면은 이 기술 분야에서 나와 경쟁사를 이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뭐 키플레이어들은 누구인지, R&D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출원인이나 아니면 탑 플레이어들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P 경쟁력 분석 부분에서는 이제 CPP 지수, PFS 지수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래프를 제공하는데, 해당 지수를 직접 엑셀에서 이제 뽑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뽑아서 어떤 출원인들이 그 특허 경쟁력, IP 경쟁력이 높은지 등을 보실 수도 있고요. 해당 부분을 국가별로 나눠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출원인 국적으로 나눠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류 코드 탭에서는 좀 기술 분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쪽이라면은 표준 특허에 대한 분석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매트릭스에서는 두 정보의 상관관계를 X축, Y축에 나눠서 이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X축, Y축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좋은 특허를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X축에 이제 평가 등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평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 순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Y축은 제1출원인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제1출원인으로 선택을 하고 건수 순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평가 등급을 가진 특허 리스트를 경쟁사와 비교해서 파악을 쉽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삼성그룹으로 이제 묶어서 보았을 때 평가 등급이 높은 AAA, AA가 이렇게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LG전자와 비교해서 쉽게 눈에 보이죠. 해당 크로스 매트릭스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보여지는 검색 결과 필터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필터에 없는 더 많은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특허들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동양문서 보고서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특정 시점별로 아니면은 경쟁사와 나의 어떠한 키워드 추출하는 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를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집단은 이제 마이 폴더나 파일 업로드,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바로 진입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이 폴더에서 한번 이전에 불러왔던 리스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을 이제 불러오면 이렇게 버블 형태로 먼저 내가 불러온 모집단에서 많이 발생되는 구문이나 아니면 단어 단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 범위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약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청구항이나 이제 발명의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약 같은 경우에 내용이 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진 않고, 또 발명의 설명은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없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체 청구항을 분석 범위로 선택을 해서
해당 기능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버블 형태로 보셨을 때는 좀 텍스트들이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가야지 좀 보이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트리맵 형태로 좀 보시면은 좀 끝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도 좀 더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트리맵 형태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터에 관련된 부분만 좀 하이라이팅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서 모터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수 모터란 키워드, 구동 모터란 키워드, 통합 모터란 키워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가진 특허 리스트를 스마트 클라우드 내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구동 모터를 봤었죠. 그러면 구동 모터가 들어간 특허는 뭐가 있는지, 로봇 청소기 관련돼서 어떠한 특허 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우측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좀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가 눈에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키워드 휴지통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키워드 휴지통 아이콘이 있고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드래그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해당 키워드들이 들어간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구문이 보여지고요. 적용을 하면은 삭제된 상태에서 다른 키워드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좀 전에 디스탈&라는 구문이 있었는데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구문 단위예요. 근데 아무래도 구문 단위가 좀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이제 워드 단위로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 출력수도 현재 1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300건으로 늘려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드 단위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식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문으로 선택을 해서 300개도 너무 많죠. 200개나 200개나 150건 정도로 키워드 출력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클라우드 기능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경쟁사와 나와의 기술 추론하는 추론서에서 다른 기술적 용어들의 차이를 좀 쉽게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좀 차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클릭을 했을 때 두 회사가 공통으로 추론하고 있는 명세서에서 공통으로 기재된 키워드는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영문 로봇 청소기, 이러한 흡입모터, 이러한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만 추론한 이 특허 명세서에서 보여지는 키워드는 이렇다. 청소 공간, 도킹 스테이션. 이 부분은 이제 LG전자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한눈에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따로 흡입 유닛이나 아니면 먼지통 수용부, 먼지통 덮개에 관련된 특허를 추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포트 기능입니다. 리포트 기능에서는 저희가 특허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제가 뭐 X건, Y건을 찾았으면은 해당 건에 대해서 신규성으로 인해서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리포트에서 조사 보고서 툴을 활용해서 쉽게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이 4개가 있어요. 해당 양식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자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은 이용 가이드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샘플을 업로드 하시면은 그 양식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력하신 그 양식 그대로, 디자인 그대로 해당 특허 리스트만 이제 들어가서 텍스트로 입력해서 특허 조사 보고서를 뽑으실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서지 이제 저희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일반적인 내용들, 보고서의 제목은 뭐고, 의뢰처는 어디서 의뢰를 했고, 작성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해당 기술에서 요약을 해주고 도면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은 선행 문헌들, 그리고 이 건이 X건인지 Y건인지 Y1인지 Y2건인지에 대한 거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기술 내용을 넣잖아요. 여기 넣은 기술 내용만으로도 AI 선행 문헌 추천 버튼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특허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게를 재는 도마를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 둔 것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특허를 한번 AI 선행 문헌 추천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4번에서 보여지죠. 저울도마. 그리고 이 기술 내용이 지금 현재는 적어서 해당 내용이 많을수록 유사한 특허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문헌은 마이 폴더에서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보통 선행기술 조사를 하실 때 저희가 이지뷰어로 조사를 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헌들을 이제 마이 폴더에 저장을 하잖아요. 마이 폴더 저장하면서 태그를 뭐 기술 분류를 하고 아니면 메모 같은 부분에 이제 X건, Y건 이렇게 체크를 하실 텐데, 그렇게 저장한 문헌들을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특정 제가 저장한 문헌들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제 관련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국가 범위로 어느 검색 구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해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검색 키워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문헌들의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특허 문헌 원문 PDF를 인쇄해서 공유를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요지 리스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특허의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요지 리스트를 만드실 때도 다양한 형식, 웹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그리고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아니면은 상부에 보고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모집단에 대해서 리포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리포트 기술 발전도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날짜, 연도에 따라서 기술이 대표 도면과 함께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IP 마스터인데요. IP 마스터에서는 이제 동의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 정비부터 차트 그리고 보고서까지 한 번에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교육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화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무효 자료 조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을 찾아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 역시 다음 교육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US 소송 검색 그리고 제네릭사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이제 FTO 제네릭 그리고 화학식 검색 그리고 이제 패밀리 분석
청구항 분석, 그리고 모집단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앵글, 그리고 보고서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스마트 클라우드 기능과 이제 유지 리스트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이제 리포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채널톡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 마치겠습니다.